안녕하세요. 미디어 데모스 류피디입니다. 네, 행동하는 사회 임닥터입니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소와는 달리 행동하는 의사회에서 활동을 진행하다가 알게 된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어떤 정보인가요? 저희 행동하는 의사회에서는 이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진료를 받는데 병원비 부담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해서 이제 긴급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회에 한 70만 원 하는 한도로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요청 온 케이스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알아두면 좋겠다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청 온 사례는 이제 이주민 분이었는데요. 이제 부인이 출산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일주일간 진료를 받았어요.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문제는 그 전에 그 남편은 실직 상태였고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다 보니까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상태. 그러니까 이제 보험 적용을 못 받은 거죠. 일주일 입원 치료에. 또 총 병원비가 4,160만 원 이렇게 나온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지원 요청이 온 그런 사례였거든요. 네. 상황이 어려우시니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 우리나라에서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또 뭐 좀 제도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알아보다가 이제 알게 된 제도가 있어서 한번 이런 자리에 소개를 좀 하려고 했던 거죠. 네, 보통은 직장 가입자로 있다가 실직을 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어떤 다른 또 방법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직장 가입자에서 이제 지역 보험료로 이제 전환되는 게 이제 대부분이고요. 이 지역 보험료 또 세대별로 부과를 돼요. 뭐 재산 상태나 뭐 소득 상태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는 더 많은 보험료를 좀 내는 그런 게 있죠. 직장 보험료보다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직장 보험료는 사실은 사용자가 즉 고용주가 다 절반을 분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갈 텐데 아마도 이주민 신랑분들은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되니까 보험료를 못 냈던 것 같아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 그렇죠. 나라에서는 건강보험에서는 지역 가입자로 통보를 했겠죠. 그런데 보험료를 못 낸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건강보험제 자격을 상실한 건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직장 가입자가 어떤 실직 등의 이유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될 때 이 직장 가입자에 준하는 어떤 그 조건을 유지시켜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좀 덜 내도 보험료를 좀 덜 내는 거죠. 그래서 그 제도를 봤더니 이미 계속 가입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예전에 직장 보험료만큼을 내면 그대로 그러니까 직장 보험처럼 유지시켜주는 그런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이용을 하면 원래 자기가 직장 다닐 때 내던 만큼만 내도 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사실은 여기에 조금 말의 함정은 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공단 입장에서는 예전 보험료만큼을 부과를 해요. 그런데 예전 직장에서는 사용자가 반을 분담했잖아요. 지금은 분담할 사용자가 그러니까 고용주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험료를 더 내는 건 맞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던 만큼이 아니고 회사가 내주던 것도 자기가 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는 있죠. 하지만 그래서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할 때 그럼 새로 부과된 지역 보험료와 이미 계속 가입했을 때 낼 이제 직장 보험료하고 비교해서 더 낮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게는 해놨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원래 부과되는 보험료가 직장 저도 처음에 다닐 때 10만 원인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다닐 때는 회사에서 5만 원을 내주니까 자기는 네. 5만 원만 부담하면 돼서 저는 그럼 5만 원만 계속 내면 되나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네. 회사가 내주던 것까지 해서 1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렇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2배를 내는 건데. 그렇죠. 사실적으로 2배가 되는 셈이죠. 네. 그런데도 이런 제도가 생긴 거는 사실 이제 우리 직장 그 가입자와 그 다음에 지역 가입자 사이에 소득을 어느 만큼 밝히느냐. 직장 가입자는 한마디로 다 드러나잖아요. 유리지갑이라고 그렇죠. 표현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가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과거에는 더 많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보험료가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이 제도가 지금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비교해보고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비교해서 선택을 하려면 일단 자기가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을 해야죠. 그러니까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 대상이 있어요. 현행 규정은 실직되기, 즉 퇴사하기 18개월 동안 총 1년의 직장보험 가입 경력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직장 가입 경력이 있어야 돼요. 네, 1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퇴사한 후에 2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좀 까다롭네요. 네, 조금 까다롭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에서 보기에 지역보험 가입자로 갔을 때 지역보험료가 이제 이미 계속 가입한 직장 보험료보다 높을 경우에는 이미 계속 가입으로 이제 적용시켜 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제 이 제도를 활용하면은 회사 이후에도 일정한 직장이 없는 시기에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조금 지역 보험으로 가면서 보험료가 오르는 이런 일을 좀 막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일정 기간이라고 표현하신 거 보니까 최대 지금 3년, 36개월. 네. 36개월까지 이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쨌든 실직하셔서 네. 이제 새로운 직장을 못 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뭐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외국인이시잖아요. 지금 네. 이주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알아봤더니 현재 그 내국인과 외국인에서 좀 적용하는 게 좀 룰이 다르더라고요. 네. 내국인, 그러니까 내국인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체납을 돼도 6회 이상 체납이 되고 그러면 공단에서 이제 더 이상 체납을 하면은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합니다. 통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어서 이후에 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그 나중에 자격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밀린 보험료를 이렇게 내게 되면은 소급 적용도 보험이 가능한 이게 내국인의 상황이에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만약 내가 이번 달 보험료를 안 냈다 그러면은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이런 식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그냥. 네, 그게 아마도 이제 그 많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외국인의 경우에 좀 이렇게 그 건강보험료가 뭐 샌다,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엄격하게 좀 많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문제 제기가 돼서 작년 9월에 헌법재판소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이런 차별을 두는 것은 헌법 불합치하다. 그래서 내년 25년 6월까지 이거를 좀 입법 보완을 해라. 예, 입법 보완해라. 단 입법 보완 전까지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게 적용해라 법률을 이런 단위 이제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 사례에서 지원하는 것도 지원이지만 저희 뭐 70만 원 지원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제 소급 적용도 가능하지 않나 이래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좀 질의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현재 외국인의 경우에는 헌법 브리치, 헌법재판소 판결을 하고 조금 바뀌었는데 3개월 체납되면은 이제 그 자격을 상실한대요. 그런데 내국인과 달리 아직 자동으로 상실입니다. 자동 상실. 네, 통보 이런 것도 없고. 네. 그리고 여전히 소급도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밀린 체납금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는 가능해졌대요. 단 현재로서도 외국인의 경우는 소급 적용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사례의 경우에는 안타까운 거는 이분이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웠지만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것을 했으면 그래도 좀 건강보험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급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더 그러니까 현재 제도상에서는 도와줄 방법이 없는
정말 안 됐네요. 예. 근데 이분 같은 외국인이라도 이미 계속 가입은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미 계속 가입은 외국인도 신청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저희도 궁금해서 사실은 저희 내부 스스로 질문하고 좀 알아본 내용이긴 한데 이거는 꼭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내국 시민 모두가 알면 좋은 제도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는 이제 직장인 경우에 퇴사할 경우에는 이미 계속 가입 제도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요거를 꼭 활용해서 어쨌든 건강보험을 좀 유지하고 건강보험을 또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좀 최소화하는 게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여기 이주민 분의 경우에는 사실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아프면 크게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경제적이 좀 어렵더라도 이제 이런 제도를 좀 꼭 알고 활용을 하셔서 가능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네.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세 번째 제가 든 생각은 나중에 일이 커져서 이렇게 금액이 몇 천만 원 되면은 그 당사자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이 제도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임 닥터 말 듣고 나니까 네. 갑작스럽게 이제 실직을 당하면 네. 그걸로도 당황스러울 텐데 네. 이런 또 건강 문제로 보험 자격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까지 고민하려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미리 좀 준비하시고 이런 정보 잘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 2개월까지는 신청을 해야 되고요. 2개월이 넘어서면 이게 또 신청이 안 되니까 그래서 꼭 이 제도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직을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미 계속 가입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동하는 의사회에서 진행하는 긴급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